경제와 안보 간의 벽이 이제 허물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를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 계시건 간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는 외교부가 맡아서 합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우리 지구촌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갈등, 제2의 냉전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도 좀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 눈치 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전쟁이 나니까 가스 가격이 확 올라서 뭐 유럽 계속 추운 겨울을 나고 있고요. 곡물 가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지구촌이라는 말을 저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위상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지구촌 환경, 이럴 때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부처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에서 더 열심히 뛰어주면은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외교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장관님을 모시고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부 박진 장관 모셨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직접 뵈니까 훨씬 미남이시죠? 방송에서도 사실 잘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더 인상이 좋으시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 보이시고. 자, 뭐 아직 연초니까 새해 인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흑토끼 개묘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경제도 살고 예. 또 국민한테도 희망의 꿈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큽니다. 맞습니다. 또 북한도 이렇게 계속 뭐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이 시장의 그 장바구니 물가도 많이 올랐죠. 예.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려면은 국제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한국은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예. 국제적인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환경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말 기대가 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과 친서관계를 잘 이용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더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네. 박진 장관님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장관님 가족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요. 저희 아내가 있고요.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네. 가족이 또 한 명 있다고 들었어요. 저기 반려견이 있습니다. 반려견. 네. 와, 반려견이 큰. 저게 이렇게 네. 몸 좀 불편하신 분 네, 같이 그 다니는. 어릴 때 왔는데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나이가 많은데요. 이름은 훈이고요. 네, 박훈입니다. 이름이. 박훈. 네네. 아, 그렇군요. 박진 장관님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에서 3선을 한 국회의원,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지역구가 강남구십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1977년도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1977년도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시고 미국과 영국 정말 좋다고 하는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1990년도에 고인이 되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역을 바로 옆에서 해주신 무슨 비서관이셨죠? 그 당시 공보 비서관. 공보 비서관을 하시면서 공직 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셨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게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조깅 하시는 그 모습이 생생할 텐데 박진 장관님이 통역을 직접 하셨으면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찾는 최고의 외국 지도자 내지는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라는 분이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 그럼 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빌 게이츠라는 분이 또 있었고요. 지금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시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예. 네. 지금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하고 예, 빌 제가 게이츠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확실히 젊으신데. 그 당시 36살 때. 36살 때.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작년에 빌 게이츠 씨를 만났을 때 사진이고요. 그러면 네. 이제 이것은 청와대 국회의원이 비서관 시절과 지금은 이제 장관이 되신 이후에 또 만나신 거네요.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구촌의 질병을 퇴치하는 예.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예. 그 본인이 쓴 그 책 이것을 번역한 걸 또 저한테 선물로 전달을 하는 사진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가서 예. 이런 그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해서 예. 세미나를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빌 게이츠와 인연이 참 깊으시네요. 네. 예. 자, 각국 정상들과의 과거 인연이 있는데 네,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예. 것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죠. 남아공화국 네, 대통령이신데 지금 어디 맨 저 맨 왼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맨 왼쪽에 계신 사진이 네. 박진 장관님이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계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따님인데요. 예. 이 따님이 지금 남아공의 한국의 대사로 와 계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들라미니 대사라는 분이고요. 예.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미국 백악관에 가서 조깅을 할 때 예.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제가 같이 예. 조깅을 하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뛰는 것도 힘들고 네, 통역하는 것도 힘든데 뛰면서 통역을 하시고 네, 그걸 어떻게 했습니다. 예. 아니, 좀 궁금해서 그런데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생전에 그 조깅 속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거 한 3km를 도는데요. 3km요. 네, 그 청와대 그거 쉬운 일 녹지원이 한 300m 되는데 예. 상당히 그래도 빨리 뛰시는 빨리 편입니다. 뛰시는 네, 편. 매일 이제 같은 코스를 도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네. 통역을 하셨고 그 아래는 그 아래는 이제 이게 일본의 오사카인데요. 예. 거기에 그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때 중국의 그 장쩌민 주석이 오셔서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미국 대통령인데 저 사진은 지금 같지는 않고요. 언제일까요? 이 사진은 2008년인데요. 2008년 제가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장을 할 때, 위원장을 하실 때 그때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의회를 갔는데 그 예. 당시에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습니다. 외교위원장. 네, 저하고 카운터파트였습니다. 그렇네요. 네, 상대 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이제 통상 또 동맹 관계 또 대북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죠. 예, 그렇군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역 미국 대통령도 계시고 그랬는데 네. 장관을 하면서 다시 만났을 때는 네. 조금 남다른 좀 소회가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뭐 당연히 반갑고요. 예, 또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으로 한국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작년 5월에 그래서 공항에서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예, 그
바이든 대통령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그랬더니 축하한다고요. 축하한다고.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 의회에 있어서 네. 이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외교통상 그 위원장과 그다음 상원 외교위원장과 만남에서 이제 또 미국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만남 앞으로 네.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만남이 될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부에 대한 정책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뭔지 보여주시죠. 한국의 인태 전략.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조금은 생소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주로 인도 태평양 뭐 사령관도 있더라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은 뭡니까?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말을 많이 맞습니다. 썼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시아 패시픽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많이 했는데 예. 그 동안에 그 인도양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우리가 그 중동에서 수입하는 연료들이 전부 인도양을 그렇죠. 통해서 또 우리나라로 오고 있고 예. 또 인도가 점점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예. 또 중국이 부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태평양을 연결한 이 전체 지역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의 80%가 인도 태평양하고 하고요. 수입은 70%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 살고 있고요. 예. 또 GDP 국민 총생산의 3분의 2가 또 인도 태평양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는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인도 태평양의 그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외교를 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세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외교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가 참 많이 들었었던 신남방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남방 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동남아시아가 있습니다. 예. 10개 나라로 돼 있죠. 아세안이라는 이름으로 10개 나라가 돼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는 우리 한국의 무역의 두 번째로 큰 파트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이고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예. 그전에는 전부 동남아시아로 많이 가깝고 싸고 네, 예. 그러고 또 가면은 여러 가지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포괄적이고 또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그 아세안을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프놈펜에서 예.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이 커다란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키자. 그래서 그 전 정부에서 한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있는데 네. 그 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고 이것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예. 그래서 발전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이번에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진호 외교부 장관께서 계시는 동안은 정말 잘하실 것 같다 그런 저는 믿음이 드는데 여러분 앞으로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해 주십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특정 국가 배제. 대통령께서도 저 말씀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고 네. 이제 중국을 살짝 배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잘 사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데 누구를 배제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같이 규칙과 규범을 지켜가면서
서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예. 또 상호 호혜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자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전략은 아니다. 예. 포용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포용적인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초강대국 두 나라 눈치를 보는 주변 국가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한쪽에 딱 붙는 나라도 있고 대한민국처럼 중간에서 그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국가도 또 많은 게 사실인데 그로 인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네. 미국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어느 쪽에 우리가 같이 가까워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국가와 협력을 더 해야 되고 또 어느 국가와는 규칙과 규범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것이 예.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 이런 걸 중요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시하게 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동맹이 유지됐었고 예. 또 중국은 그동안에 많은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정치 체제나 이념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국제 관계에서 질서를 지키는 예. 그것이 중국한테는 책임 있는 역할로 이렇게 중국이 행동을 했을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중국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나라를 어떻게든 다 끌어안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이시니까 국내에 계셨던 시간만큼이나 외국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2022년도에 과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영상으로 짧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한국전 참전 기념비는 한미 동맹의 정신이 살아있는 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동맹의 정신이 살아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되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시험을 치웠는데 몽골 사랑의 대통령. 나무라고 몽골 하겠습니다. 대통령. 한국과 몽골과 한국이 미래로 발전해 나가는 아주 굳건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울란다오띠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모르니까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베트남어로 뭐 어디 연설하실 기회가 있으셨나 봐요. 네, 베트남 아카데미에서 연설할 때. chân chất mối quan hệ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mới giữa hai nước Hàn Quốc và Việt Nam. 베트남어 어렵습니다. xin cảm ơn. 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미국도 가시고 몽골도 가시고 아마 같은 나라를 다 하면은 뭐 1시간 넘게 봐도 부족할 만큼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베트남어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절대 아주 짧은 그런 우리가 외국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지막 몇 문장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 어느 나라나 예. 자기 나라의 말을 조금 인사로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사용해서 인사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걸 베트남어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외교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또일라 박진 보장 옹화이자 황코 이렇게 하면은 이야. 저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베트남 다녀오신 지가 지금 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 2개월 됐습니다. 아니 2개월 됐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죠? 어제 점심에 뭘 먹었나도 기억이 안 나는 판에 베트남 말을 어떻게든 베트남에 대한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은 정말 큰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는 사실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경제 외교라는 말도 널리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이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경제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나면은 나라가 없어지고 전쟁이 나면 사람인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보면 뭐 네, 그렇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충격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한국도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사망을 맞습니다.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경제와 안보 간의 벽이 이제 허물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전쟁,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그리고 모든 그 세계의 치열한 이런 그 경쟁이 점점 더 경제와 안보 문제가 벽이 없이 융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용어를 경제 안보라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 경제를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2023년에 글로벌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국가의 생존과 또 우리 국익의 증진을 위해서 경제 안보를 앞으로 강화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만큼 그런 경제 안보가 중요한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우리는 뭐 자원이 없고 예. 가진 것은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를 잘해서 그러한 그 경제 안보가 확보될 수 있는 우리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예.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고 또 국력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외교 전략이 아주 대단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뉴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이 IRA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아니면은 전기차가 아니면은 세액 공제를 해줄 수가 없다. 작은 한 발자국은 좀 뛴 것 같습니다. 리스차에 한해서는 공제를 해준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래도 넘을 사는 계속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외교부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온 법인데 예. 그것이 예기치 않게 북미 시장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혜택이 없는 거죠. 네, 말하자면 차별적인 예.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이미 통과된 것을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고 예. 그 하위 규정, 미국 재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하위 규정을 바꿔서 한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쭉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에 그 재무부 하위 규정에 그 상업용 친환경 차량은 리스를 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차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줘서 싼 가격에 미국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배터리의 그 핵심 광물, 예.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광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가지고 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한국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나라지만 예. 핵심 광물은 또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가져오거든요. 예. 그럼 그런 나라들도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건 또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지금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진 장관님 지난해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을 텐데 지난해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희가 잠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8월에 영사 콜센터를 다녀오셨군요. 네, 서초동에 있는 영사 콜센터인데요. 예. 우리 외교센터에 여기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외국에 계신 분들이 그럼 전화만 하면은 저기로 바로 연결이 네. 될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신 세계 거죠? 어디 계시든지 02-3210의 영사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다 받습니다. 3210의 3210의 영사영사. 네, 그래서 1번은 이제 받으시면은 이제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1번은 사건 사고. 사건 사고. 네, 사건 사고가 나면 우선 제일 중요하게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그 통역 서비스. 예. 네, 말이 안 통하면은 이게 문제가 안 풀리니까. 세 번째는 여권 업무. 여권 업무. 네, 여권을 분실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많죠. 여권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예.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해외 이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사 서비스 업무, 일반적인 영사 서비스 업무죠. 네, 여섯 번째는 코로나와 관련된 해외 입국 제한, 예. 이런 정보들을 전부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바로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걸 하려면 24시간 동안 그렇네요. 외교부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아니 어디서 뭐 세계 각국 어디서 전화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뭐 3교대 4교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전화 오는 거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3210이라고 네. 하셨죠? 예. 영사. 네. 외국 가실 때는 이 번호를 꼭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24시간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땐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특히 이제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해서 여기 우리 땅이다.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합병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교부에서 할 일들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터졌는데 거기에 우리 그 한국 동포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많이 계셨겠죠. 예. 그 전서부터 살고 계시던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맞습니다. 분도 계신데 전쟁이 나고 나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 재외 동포들을 대피시키는 그러한 일도 외교부가 많이 했습니다. 한 500여 명이 지금 대피를 해서 500명이나 네네. 굉장히 많았었네요. 네, 그 안전 지역으로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인데요. 이제 중국에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코로나에 많이 또 걸려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또 해열 진통제 이런 약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그 배들이 나가서 이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예. 또 지역에 따라서는 또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아프리카 서해안 예를 들면 예. 에서 지난 11월에 우리 선박이 이제 납치가 됐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선원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예. 선장하고 항해사가 계셨는데 그 코트 디부아르라고 하는 국가 앞에 있는 바다에서 납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배가 어디로 갔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방이 묘연했군요. 네네. 예. 그 배를 수색을 하고 선원을 구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또는 가나라든지 거기에 가 있는 우리 공관들과 연락을 해서 예. 그 공관장들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수색과 또 구조를 이제 긴박하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마침 또 가나의 국방장관이 서울에 와 계셔가지고 예. 그 국방장관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바로 옆 나라 앞에 있는 바다에서 우리 배가 납치가 됐는데 예. 이것을 찾기 위해서 가나에 또 해군이 좀 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아주 굉장히 자기 일처럼 예. 이것을 아주 걱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줬는데 나중에는 그 이태리의 해군이 예. 우리 배를 또 발견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하나 터지면 예. 어느 나라가 도와줄지 모릅니다. 그 옆에 그렇네요. 있는 나라들이 예. 그 외교망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그런 수색이나 구조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 계시건 간에 예.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는 가장 첫 번째 외교부가 맡아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에 하나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외교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우선 그 해당 국가의 공간에 빨리 연락을 하셔서 예. 그 위기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위기 그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사고를 수습을 하고 예.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또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무슨 사건이 생겨서 만약에 또 거기 뭐 현장에서 붙잡혔다 했을 그렇죠. 경우에는 저희 영사가 가가지고 변호를 해주고요.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이걸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우리 이제 함께 해주신 방청객분들 가운데 장관님께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질문이 예, 많으십니다. 남성분 먼저 앞줄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외교부의 지원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분들이 국제 기구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규모로 지금 10위권인데 거기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많이 국제 무대로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분야가 뭐 유엔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니세프라든지 유니세프. 또 유네스코, 유네스코.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코스 JPO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합격이 되시면은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한 250명 정도 나갔고 금년에도 한 25명을 저희가 뽑아서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UN 또 봉사단이 있습니다. UN 봉사단도 UN이 하고 있는 일을 현장에서 도와주는 건데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뭐 한 500여 명 나가 있습니다. 400여 명, 500여 명. 그래서 금년에도 한 55명을 뽑아서 제가 좀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어떻게 빨리 찾아내서 거기에 신청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그 국제기구국에 이런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 전부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느 국제기구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그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어플라이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다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니 한 달에 뭐 한 15,000명 이상씩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어떨 때는 3만 명씩 들어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꼭 한번 찾아서 한번 어떤 기회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민간 외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2월에 외교부와 방크가 디지털 외교관 양성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협력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반크 단체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또 정체성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죠. 맞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과 민이 합해서 민간 차원의 협력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반크하고 외교부 간에 그 업무 협약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해서 예. 그 활동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방크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또 우리 외교부가 소개를 해주고 또 외교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또 방크에서 해주시고 이렇게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하기로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 디지털 외교관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디지털을 통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외교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긴밀한 협조 관계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거리로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는 장관님께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Сейчас по всему миру очень популярна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и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же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играет большую роль. И хотелось бы знать, что делает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чтобы развивать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чтобы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она продолжала развиваться. 한류 확산을 위해서 외교부에서 어떤 역할을 좀 더 하실 생각이시냐. 네네.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것 분이니까 같아요. 예. 질문을 하셨겠죠. 우즈베키스탄 분이신데 예. 한류가 지금 전 세계적인 하나의 패션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1억 5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예. 모든 것이 다 한류의 구성 요소인데 그렇죠. 한국을 알면 알수록 가장 그 중요한 한글, 예. 한글을 배우고 싶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고 한국에 오고 싶고 예.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고 또 한국에서 일하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한국의 매력 국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에서는 이제 공공 외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한국을 더 외국에 많이 알리고 또 실제로 한국이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뭔지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학문이면 학문, 교육 분야에 여러 분야에서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디지털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참 고마운 것은 BTS나 또 블랙핑크나 여러 그 우리 한국을 알리고 있는 예. 이런 아티스트들이 예. 정말 한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BTS 앨범 하나, CD 하나 아니면은 사인 하나 갖다 주고 사업이 잘 풀렸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그런 얘기 더 저보다 훨씬 몇백 배 많이 네. 들으시죠? 다니면은 예. 그 외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또 외교장관, 산업장관 이런 분들이 한류에 대해서 꼭 한마디씩 다 하세요. 그래요. 아, 우리 집에 우리 딸이 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한국어를 써가지고 예. 종이를 붙여놓고 부모님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그런다고. 부모님한테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인터넷하고 드라마, 영화에서 본 맞습니다. 한국말을 거기다 붙여놓는 건데 그걸 여러 번 보면서 한국말을 그대로 공부를 한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얼마 전에 아이들 여권 만들려고 발급 받으려고 구청에 갔더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지금 제 여권이 어디 갔나 신경도 못 쓰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내 여권 유효 기간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시고 그럴 텐데 저는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여권을 좀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 우리 국민들께서 쓰셨던 여권은 이렇게 녹색으로 돼 그렇죠, 있었죠. 녹색이었죠. 근데 색깔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색깔이 이제 남색으로 남색이요? 예,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차세대 여권이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예. 거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비쌉니다. 그 전에 그래요? 여권하고 비교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로 나온 차세대 여권을 많이 쓰면서 동시에 저희가 그동안에 그 찍어놨던 그 여권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된 여권. 일명 재고. 재고. 네. 재고 여권이 있습니다. 예. 그 재고 여권을 쓰시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예. 저렴한 수수료로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수료로 그 여권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이 써주시면 그 재고량도 줄고 그래서 그럼요. 예산 낭비도 막고 예. 그리고 뭐 다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한 40만 개 이상이 지금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100만 개 더 남아 있습니다. 100만 개. 네, 예. 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외교부가 이제 새롭게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는 정책 언박싱 순서입니다. 자, 2023년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중에 국민들이 야, 이건 좀 새로운 정책인 것 같은데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좀 자신 있게 소개해 줄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장관님? 네, 뭐니 해도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세일즈 외교, 예. 또 우리 그 수출을 확대하는 외교, 또 수주하는 외교. 우리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상품을 예. 해외에 팔기 위해서는 그냥 갑자기 덜컥 우리가 나가서 이거 사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외교부는 전 해외 제외 공간을 189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 189개 공간이 전부 그 수출의 전진 기지가 돼서 예. 우리 기업들과 우리 상품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또 그것이 잘 팔려서 또 거기서 우리가 외화를 많이 획득을 해서 국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을 만드는데 외교부가 선봉에 서려고 합니다. 자, 2023년, 2024년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휴대폰, 예, 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거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한국이 제일 잘 만드는 것 중에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 원전은 그 나라 과학 기술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뭐 세계에서 세네 나라 정도밖에 한 뭐 없잖아요. 5나라 정도?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벌써 중동에 있는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네, UAE라는 나라에 4개를 벌써 사기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원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어서 석유값은 높으니까 친환경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원전도 우리가 많이 해외에 팔아야 되고 또 방산,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방산 물자들이 또 세계 최고입니다. 작년에 사실 최고 신기록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더 신기록 경신할 것이다. 이런 게 있죠. 경신할 겁니다. 예. 네,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K9 자주포라든지 그렇죠. 또 무슨 다연장 로켓포라든지 예. 여러 그 또 전차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방산 그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서 예. 이것들이 아마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뭐 인도, 호주, 이집트 또 지금 이제 폴란드 맞습니다. 또 루마니아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산, 원전 이런 상품들이 잘 수출될 수 있도록 네, 외교부가 적극 앞에서 뛰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교부에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 이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외교부를 대표해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번 더 열심히 일해보겠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외교부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외교부가 돼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외교는 따로 있고 국민은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 속에 외교가 이루어지고 국민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계속 앞으로도 할 겁니다. 금년 2023년에는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그 상황의 어려움이 많지만 예. 2023년에 그 토끼띠 아닙니까? 예. 네, 귀가 긴 토끼는 잘 듣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또 뒷다리가 강하니까 그렇죠. 언덕을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점프를 해서 도약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온 예. 국민이 밤을 새우고 보면서 아주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우리가 막 지고 있어 1대1로 막 하고 있다가 그 손흥민 선수가 킬 패스를 하고 예. 황희찬 선수가 논스톱 슛을 해서 맞습니다.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또 우리의 국위를 높이고 또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힘차게 금년에 우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데 2023년 박진 장관께서 아주 진두지휘를 하셔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보다 한두 단계 더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방송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유튜브 댓글이나 KTV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장관께서 직접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